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제 드디어 12월의 첫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그 안에서 챙겨봐야 할 5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열어주시죠. 네, 오늘 네이버는 이렇게 1% 조금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11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지켰던 네이버인데요. 오늘장 7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1위 자리는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반등을 오래 기다리셨던 보유자분들이나 댓글창처럼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요? 라는 걱정 가지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잠깐의 숨고르기인 건지 그리고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잠시 뒤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알테오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7.86% 불을 뿜어낸 모습인데요. 그동안 각종 루머로 3주 만에 무려 37%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증권사에서는 꾸준히 중장기적인 매력을 언급했었는데요. 특가 소송에 따른 키트루다 SC 미뤄질 일 없고 2026년부터는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밸류업에 대한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분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OX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JYP 엔터입니다. 오늘장도 0.9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미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주가 트럼프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엔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팬덤은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2월을 버틸 수 있는 업종으로도 그 픽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JYP 엔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크래프톤입니다. 4.9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크래프톤은 그동안 배틀그라운드라는 정말 효자 IP로 계속해서 호실적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한 가지로 버틴다는 이 원게임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했었는데요. 이 우려를 조금만이나마 해소해줄 신작 모멘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5종이나 출시될 예정인데 과연 이 완벽히 우려를 털어내고 쭉 우상향 보여줄 수 있을지 OX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고려 아연입니다. 오늘 19.58%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제 다음 달 23일 임시 주총이 열린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는 153만 원 위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23일 그대로 임시 주총이 열린다면 이번 달 안에 주주 명부가 폐쇄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지분 확보가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수록 지금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분께 이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시장에서 핫했던 5종목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어떤 종목이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특이점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와 함께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알테오젠 오늘장에서 다시 또 한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엔터주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좋죠. JYP 엔터 짚어보도록 하고요. 게임주 또한 전반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그리고 변동성이 정말 역대급으로 보여지고 있는 고려아연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네이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1위 종목이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1.4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고대하고 있었던 20만 원 선을 넘었고요. 또 20만 원 선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와 네이버 신규 진입 관점으로 했을 때 네이버를 들어가 보는 게 좋을지 카카오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카카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이버 관련해서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세모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카카오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만약에 내일 또 시장이 안 좋아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11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조정을 거의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죠.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면서 네이버랑 카카오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트럼프 집권 이후에 AI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이제서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좋지 않다면 네이버가 다시 또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일선을 이탈을 한다면 11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병주 매니저님은 제가 항상 네이버를 가지고 올 때마다 O를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세모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세모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세모를 드는 이유는 이제 카카오하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관련주 뭐 이렇게 네이버처럼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이버는 왠지 여기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더군다나 12월 첫날에 오늘 갭상승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주가 거의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그 네이버를 매수하기에는 약간의 그 매력은 떨어진다. 더군다나 신호가 12월 첫날에 갭상승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에 접근해서 수익을 카카오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아닌 단봉 형태로서 11월 달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보통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이제 그 각광을 받을 때, 이제 시장 각광 받을 때는 이제 언론에서 카카오가 많이 올라간다, 호재가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되겠죠. 그럴 때는 장대 양봉을 그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그런 시세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한 120만 정도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세모를 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백인현 매니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네이버가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두 종목 모두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네이버 짚어보면서 카카오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오늘장에서 7.86% 또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다시 한 번 더 믿고 탑승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보유자라면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의견 있었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긍정적인 네. 표 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이쪽이 어느 정도 최근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제 시장이 기존의 이제 수출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주 쪽으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데 단 두 가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지수가 흔들리면 알테오젠은 아마 추가 상승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온다면 알테오젠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기본적인 회사 내용이 주가는 이제 좀 강하게 상승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환경이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을 끌어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시장이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알테오젠의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조건,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네. 의견을 던져주셨는데요.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이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수가 흔들린다면 다시 또 한번 추가적인 큰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알테오젠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알테오젠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세모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JYP 엔터고요.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은 마무리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엔터주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가득하다 하면서 오늘 장에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보면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그리고 JYP 엔터 한동안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점도 났는데요.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JYP 엔터 세 분 모두 O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JYP 엔터는 제가 지난달 새침의 상한가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목표가 8만 원 제시했는데 오늘 마침 8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2025년부터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2024년도에 대비한 그룹 수가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굵직한 엔터 IP들이 복귀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글로벌 투어,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한번 월드 투어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부터 JYP 엔터를 포함해서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에 신인 그룹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데뷔를 했었고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내년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른 주가 또한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도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엔터주 모두 상승할 것이다라는 흐름 예상하고 계실까요? 엔터주가 그동안에는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하고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가 저는 계속해서 내년 초까지는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대장주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먼저 이 종목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지난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이 종목이 확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예전에 11만 원대 거래량보다 오히려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누가 매수를 했느냐? 외국인, 연기금, 투신, 은행, 보험, 우리나라 큰 손들이 다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매집을 하느냐? 첫 번째 요인은 이 회사 소속사 아티스트인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요 아티스트는 자기들하고, 이런 보통 아티스트하고 틀립니다. 자기들이 작품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하고 회사에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남미나 그다음에 북미, 유럽에서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보다 오히려 지금 기록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어가 이제 내년부터는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으로 넘어오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방탄소년단의 절반 정도의 지금 그 관객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직접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주가가 14만 9천 원대
당시에 매출액이 약 5,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그걸 능가하고 그다음에 2026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000억을 넘어서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옛날 주가 14만 5천 원대 영업이익이 약 1,650억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900억이 넘어서면서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지금 제가 리서치 해보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이 저점에서 43,000원에서 이번에 8만 원을 넘어섰는데 10만 원대 즉 구름대 상단까지는 돌파하고 나서 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JYP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서 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관련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엔터주 내에서도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유망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 짚어봤고요. 다음은 게임주 크래프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97%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 게임주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또 크래프톤은 내년에 신작과 관련해서 5종이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상승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스타 2024에서도 이 인디게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크래프톤 내년에 출시하는 게임 중에 하나도 인디게임과 관련된 게임이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상승할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크래프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래프톤의 대표적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출시된 지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있고 최근 11월 중순부터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충분히 게임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게임 관련 종목들은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게임주와 B라는 게임주가 있다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A라는 게임주의 신작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A라는 게임주 위주로 올라가고 B라는 게임주는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게임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도주가 사라지다 보니까 게임 관련 종목들이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시프트업이라고 승리의 여신 니케 제작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만 보지 마시고 펄어비스나 시프트업이라든지 다양한 게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급 보시면서 신작 게임 일정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도 대장주 크래프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요즘 흐름을 살펴보면 게임주가 전반적인 빨간불을 켰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줬습니다. 지수가 크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게임주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을 좀 발전을 시켜보겠다라는 언급이 나와주면서 게임주들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별 종목들 모두 확인해 보시면서 게임주로 큰 수익 얻어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종목 크래프톤 해봤고요. 다음은 고려아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0%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어쨌든 윗꼬리를 좀 달면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20%가량 상승을 해준 채로 마무리가 됐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있을 임시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개인 투자자 이 변동성은 심하지만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XX 들어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수급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X인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자 이런 뜻으로 세모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앞으로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도 뭐 약간 X 의견인데 그렇지만 또 이 종목을 또 나름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워낙 좀 세게 올라가니까 나름 매매하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세모를 들어주긴 했지만 X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현 시점에서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세모 의견 줬고요. 이렇게 탑5 5종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 있었습니다. 엔터주, 게임주 각각 JYP엔터와 크래프톤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그 밖에 네이버와 알테오즈는 두 분께 긍정적인 표, 그리고 고려아연은 세모 X로 가려지기는 했지만 세 분 모두 X표에 가까웠다는 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기 전에 이혜린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